화면을 가득 메운 찬양 1세기 협찬 영상들, 단점은 감추고 스펙만 읊어대는 광고들을 보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이 카메라는 직접 사서 검증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 돈 320만 원을 직접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단점이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까발려 보고 싶었습니다. 협찬 없는 진짜 검증을 위해 이 녀석을 들고 저는 호주로 향했습니다. 대자연을 씹어먹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하지만 야간 노이즈와 발열이라는 약간의 뼈아픈 한계까지. 협찬 리뷰가 농담았던 알파7 M5의 민낯을 지금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와 함께 한지 벌써 한 2주 정도가 된 이 친구를 2주 동안 네가 무슨 리뷰를 할 수 있냐, 어떤 경험을 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가지고 사진전을 준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전 준비를 위해서 제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에 얘랑 요거 이 GM2 요거 2개 들고 가지고 갔다 왔어요. 끝. 아무것도 없어. 이제 영상도 충분히 찍어보고 사진도 충분히 찍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느꼈고,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리뷰 영상들이 전부 다 리뷰가 아니라 다 PPL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컨텐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미지 센서는 3300만 화소의 부분 적층형 엑스몰 RS CMOS 센서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젤로 현상 억제 및 고속 리드 아웃에 굉장히 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비욘즈 XR2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건 데이터 속도 처리나던가 이런 색 재현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고, AI 칩셋이 또 독립적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 기반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뭐 피사체 형태나 자세를 예측해서 AF를 잘 잡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으시면 될 정도로 너무 똑똑합니다. 나보다 똑똑해. 이걸 찍는 나보다 훨씬 똑똑해.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제가 피사체가 사람이 잠깐 벽에 숨었다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잡습니다. 사람만 잡냐? 자동차도 잡고요. 곤충, 벌레, 기차, 비행기 다 잡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건 나보다 똑똑해. 나도 저기 새인가 뭔가 긴가 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얘가 먼저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저기 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스펙 같은 경우에는 논 크롭이 안 되는 상태로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박수. 이 60프레임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어느 컨텐츠를 찍든 간에 이 60프레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60프레임에서 기존에는 크롭이 조금씩이라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0프레임 per second를 4K로 찍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지금은 다 됩니다. 그리고 422 10비트를 지원을 하고요. SC네톤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폼팩터 자체가 그냥 진짜 상업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왔다. 요런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스탑의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보정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다이내믹 액티브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키면은 약간 크롭은 또 됩니다. 1.5배 정도 크롭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주에서는 이 액티브 모드는 안 켰어요. 저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제어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이 광학식 손떨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차고 넘쳤어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제가 들고 찍은 겁니다. 삼각대 없고 들고 찍은 거예요. 게임 끝. 이건 그냥 완전히 끝. 자, 그리고 이 슬롯 같은 경우에는 사실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슬롯 1에만 들어가고요. 슬롯 2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UHS 2까지만 지원이 되는
슬롯 2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속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스 앱을 연동을 해서 무선 전송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출시가는 359만 9천 원인데 저는 319만 원에 구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호주를 도착을 했는데 호주가 사실 제가 시드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카툰바역까지 가는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평탄합니다. 근데 거기서 산으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은 사실 완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자, 지금 버스에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시골 마을이에요. 여긴 사실 시골 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깔려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매끈한 도로는 아니었어요. 사실 또 버스의 특성상 또 엄청 덜컹거리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은 그 잔진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상에 잔진동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영상에 잔진동이 없다? 그렇다는 거는 푸티지를 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손떨방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깜짝 놀랐어. 이 3,300만 화소라는 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대형 인화하면 안 돼. 이거 대형 인화하면 이거 다 깨지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사서 대형 인화를 할 생각을 한다. 그거 자체가 죄야. 이건 그렇게 생각할 거면 카메라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어떤 거냐면요. 아반떼 사서 왜 포르쉐보다 느려?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반떼를 샀는데 포르쉐보다 아반떼가 느린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영상에서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의 카드가 아니면 고속 연사가 힘들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우리가 그렇게 고속 연사를 오래 땡길 일은 없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새가 날아가고 있죠? 연속 촬영으로 5장 찍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 A를 A타입 카드를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극한의 환경 정말 막 진짜 막 F1 카가 막 미친 속도로 지나가. 미리 땡겨야 돼. 이러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의 환경에서 새가 날아가는 환경. 그러니까 전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불만족할 부분은 없다. 배터리 이 전성비가 미쳤어.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또 이 공항을 또 오랜만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설렜어. 그래가지고 영상을 딱 찍으면서 영상도 찍고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그냥 푸티지 영상을 찍고 또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좀 이걸 가지고 놀았단 말이죠. 놀다가 정신이 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보딩 시간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카메라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안 껐어요. 심지어 도착한 첫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 새벽 비행기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제가 이제 촬영을 위해서 블루 마운틴스로 가는 새벽 일정이었어요. 도착했다? 카메라를 열었어. 왜 켜져 있지?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20시간 넘게 켜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89%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전드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배터리 하나로 산에 올라가서 찍어야 될 영상, 사진 다 찍고도 배터리가 20몇 프로 남았고요.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중간에 뭐 핸드폰으로 전송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떴더라고. 업데이트도 하고 다 했는데도 20% 정도가 남았어요. 미친 전성비죠. 영상을 찍으면 눈에 띄게 줄어들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전에 고민하고 좀 걱정했던 옛날에 구형들과는 다르게 이 알파7 C2가 전성비가 미쳤지 않습니까? 최소 그 정도는 나옵니다. 전성비 문제로 우리가 배터리를 여러 개를 막 주렁주렁 들고 다닐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버렸어요. 배터리 4개씩 들고 다녀야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고 이거 있어요. 지금 다시 이 앵무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도착했는데 호주 비둘기가 거의 앵무새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너무 많이 했어. 인사를 너무 많이 했고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데 앵무새들이 엄청 모입니다. 엄청 모이는데 난 밥 달라고 모이는 줄 알았더니 자리를 비키라고 모이는 거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결국 나가더라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모였는데 얘네들이 막 펄럭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찍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지점, 자동으로 인식한다. 얘가 새인지 동물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뭐 사람인지 뭔지 자동으로 인식해. 그러니까 제가 이 초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피사체를 놓치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제로,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F는 원래 미쳤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AI AF 기능은 그냥 미쳐버렸다.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거는 레전드입니다. 아, 참고로 또 하나, 여기서 촬영한 모든 사진 영상은 전부 오토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지금 결과물 한번 보시죠. 누가 보면 제가 손으로 맞춘 줄 알죠. 전 사실 엄청 불안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니 오토 화이트 밸런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 소니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미쳐버립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렌즈를 통해서 센서로 들어온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계산을 하고 연산을 막 해가지고 요 정도면 되겠구나 라는 거였는데, 그게 문제가 뭐였어요? 한 장면에서도 색 온도가 여러 번 바뀌어. 왔다 갔다. 그리고 색 온도가 정확하지도 않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완벽한데? 이거 완벽한데? 뭐 전혀 뭐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어. 전 이제 앞으로 얘로 쓸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애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애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놀란 지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제가 그 블루 마운틴즈를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막 엄청 걸었어. 막 산을 막 오르갔다 내려갔다 막 미치겠더라고. 근데 산 또 해 엄청 빨리 지는 거 아시죠? 호주 겨울입니다. 3시 4시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안개가 자욱한 그 구름이 산을 스쳐 지나가는 지금 요 장면을 찍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약간 왜 불안하니까 백업은 또 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한 백업은 아니지만 약간 세미 백업 느낌으로 핸드폰을 옮겨놓자. 근데 저는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중간에 끊기고 뭐 중간에 뭐 또 해줘야 되고 복잡해가지고 사실 선뜻 손이 안 갔거든. 이번에 이거를 이제 전송 버튼을 눌러놓고 자기 조그만 산골짜기에 있는 카페였어. 그래서 주문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셨어. 빨리 마시고 버스를 타고 또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로우 파일로 찍은 사진 770장, 거기에 영상 120프레임 퍼 세컨드랑 60프레임 퍼 세컨드, 30프레임 퍼 세컨드, 24프레임 퍼 세컨드 골고루 섞여 있는 영상 40개. 커피 마시는 찰나에 끝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야, 이거 진짜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딱 보니까 아니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뜨는 거예요. 여기서 호주에서 업데이트를 눌렀어. 끝. 업데이트도 끝. 이게 연결 수준이 왜 제가 필드 모니터를 안 사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FX3 좋죠. C2 좋죠. M5까지 좋아요. 제가 이거를 쓰니까 필드 모니터를 쓸 일이 없습니다. 필드 모니터보다 무선으로 연결이 더 잘 되는데 굳이 쓸 일이 없어요. 티타임 한번 가지면은 백업부터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다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안 좋아, 이거 단점이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아쉬운 점들과 이 폼팩터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제가 FX3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저조도 환경에서의 노이즈에 대해서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화소수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역시도 선명해져요. 노이즈까지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억제해주는 게 기술력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듀얼 ISO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버 분들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솔루션을 주시더라고요. 뭐 4K 60프레임 퍼 세컨드에서는 뭐 6K 오버 샘플링이라서 뭐 좀 노이즈가 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우리가 찍어야 되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120프레임 퍼 세컨드로 찍어야 되고 24프레임 퍼 세컨드로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노이즈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단점이다. 이건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뒷부분이 스위블 액정 쪽,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사실 이전에 알파7 C2랑 이 FX3를 보면은 이렇게 닫잖아요. 그럼 되게 촥하고 찰지게 닫혀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뭔가 닫히다 만 느낌?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플라스틱이 어딘가에 어중간하게 얹어진 느낌인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이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약간 고정이 완벽하게 안 된 느낌, 약간 좀 헐렁헐렁한 느낌? 요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어쩔 수 없지. 이게 여기 이제 요게 틸트가 들어가면서 요것도 되고 펼쳐서 요것도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한 단계가 더 늘어난 건데 요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요거 보실게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찰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없어졌다. 요거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는 겪어본 적 없는 단점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단점이 있다고 느꼈을까, 이걸 좀 찾아보니까 4K 120프레임/세컨드를 했을 때 발열 경고등이 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단점이 아닙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단점이 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4K 120프레임/세컨드로 이걸 계속 찍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카메라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발열 팬도 없잖아요. 방열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4K 120프레임/세컨드처럼 열이 많이 나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폼팩터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3를 샀어. 근데 얘는 발열 팬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120프레임/세컨드를 계속 촬영하다가 발열 때문에 꺼져. 그건 문제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발열 팬도 없습니다. 발열 팬도 없고 방열판이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충분히 큰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120프레임/세컨드로 빡세게 돌려놓고 발열 때문에 꺼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폼팩터가 가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폼팩터는 그 정도까지 타협을 하고 만든 거예요. 여기에 발열팬이 달렸어. FX3처럼 330만원 350만원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앞에 단위가 바뀔 겁니다. 400, 500은 돼야지 이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걸로 그러면 4K 120프레임/세컨드 찍지 말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4K 120프레임/세컨드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메인으로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거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모닝 사고 마티즈 샀는데 왜 내가 포르쉐보다 느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겁니다. 알파7 S 시리즈가 있는데 영상 특허도 아니고 사진 특허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5대5로 붙잡고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프레임/세컨드로 빡세게 조졌는데 꺼진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단점들이 그러면 구매를 못할 수준의 어떤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영상 특화인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저조도의 영상을 찍었을 때 FX3와 알파7 S3와 같은 성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거까지 커버를 한다. 누가 FX3를 사고 누가 A7 S3를 사겠습니까? 알파7 R6 수준으로 만약에 이게 찍혀. 누가 R6 사겠습니까? 적당히 5대5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정도인 거지, 사진 특화 바디의 모든 이점을 다 가지고 오거나 영상 특화 바디의 모든 이점을 다 가지고 온 제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언급드린 모든 단점들, 배터리의 아쉬운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상쇄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AI AF와 AI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거 두 개만으로도 끝입니다. 이거에 대한 단점? 저는 솔직히 호주에서 거의 24시간을 이걸 들고 찍었는데 단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결국에는 얘가 잘못돼서 생긴 단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기 안 했다. 이게 제가 FX3도 없고 그 A7 C2에도 없는 이 섬세함인데, 이게 보통 영상을 찍을 때 우리가 스위블 액정을 이렇게 돌려서 씁니다. 그죠? 이렇게 돌려서 쓰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마이크를 꽂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다 열립니다. 그래서 얘가 안 돌아가요. 걸립니다. 아예 안 돌아요.
근데 얘는 마이크 단자만 딱 열 수가 있어. 더 절묘한 건 마이크 단자만 열리면서 마이크를 꽂아도 간섭이 없어. 와, 이거는 미친 디테일이죠. 근데 왜 FX3는 안 넣어줬을까? 내가 얘보다 200만 원을 더 넘게 비싸게 더 주고 샀는데 이 디테일을 왜 안 넣어줬지? 약간의 아쉬움. 사실 과거의 이 M 시리즈는 가성비 풀프레임 또 그리고 풀프레임에 입문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아이였어요. 특히 알파7 M3 너무 좋다 못해서 다른 라인업을 다 부셔버릴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좋다라고 일컬었던 이유는 당시의 가격이 200만원 또 200만원 극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카메라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C 라인업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M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성비 입문템이라는 그 느낌을 물려주고 이제는 M 라인업 자체도 하나의 진정한 프로 라인업으로 완전 탈바꿈한 그런 시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C2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소니도 마음 편하게 가격을 올리고 이 폼팩터 자체도 한 단계 격상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후회 없는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경험하고 쓰는데 800을 지출한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전에는 제가 알파7 C2를 굉장히 추천을 했어요. 입문자용으로도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프로들이 서브캠, B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메인캠으로 써도 걸맞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알파7 M5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알파7 M 시리즈로 너 사진전 한다는데 그거 맞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카메라를 추천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 이 배경에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열렬한 사랑과 응원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